여러분 혹시 틱톡이라는 어플 아시나요? 일주일 전 영상에서도 이 틱톡 금지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는데요. 지금 이 틱톡이 미국에서 국가안보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죠. 미국에서 지금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근데 이 틱톡이라는 어플을 나이가 좀 있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30 중반인데 저도 사용 안 하고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는 어플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이 틱톡이 젊은 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41%의 유저가 16살에서 24살 사이고요. 제네레이션 G세대가 이 세대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MZ세대의 Z가 제네레이션 Z에서 나온 거 아시나요? 그리고 MZ세대의 M은 1981년과 96년생인 밀레니얼 세대에서 따온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밀레니얼과 제네레이션 Z라고 따로 부르지 MZ라고 이 두 세대를 묶어 부르진 않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MZ세대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의 대학내리라는 잡지사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인데 지금은 이들조차도 MZ세대라고 용어를 묶어서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랑 방송에서는 아직도 MZ라고 이렇게 묶어 쓰죠. 그리고 MZ세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너무 다른 세대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랑 그 다음 세대인 X세대를 묶어서 BX세대라고 묶어 부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냥 한국에서 젊은 세대를 가지고 MZ세대라고 묶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은 너무 다른 세대거든요. 제가 지금 G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틱톡 같은 거에 흥미가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것과 비슷해요. 좀 주제에서 벗어났었는데요. 다시 틱톡으로 돌아가서 이 틱톡의 본사는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회사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선 2022년까지 1억 명 이상의 유저가 매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1시간 25분이라고 하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 틱톡 어플을 17번 정도 열어본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학창시절인 10년에서 15년 정도 전에 저나 제 또래 세대들이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하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의 주인이 중국 회사라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좀 껄끄러운데요. 최근 바이든 정부가 틱톡의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한 협상의 일환으로 틱톡의 중국 모회사에게 틱톡의 중국 지분을 팔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 공화당은 틱톡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터프하게 대처하지 않는다고 계속 비난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것을 의식했는지 틱톡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 기조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틱톡은 이에 대해 지분의 강매는 어떠한 안보 위험을 고칠 수 없다며 반발했는데요. 이들은 벌써 미국 유저의 데이터와 컨텐츠를 중국 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사용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미국 법무부 차관 리사 모나코와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들도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를 요구하면 넘겨야 하는 중국의 국가안보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틱톡의 이 15억 달러짜리 안보 플랜은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틱톡의 미국 퇴출 이슈는 이번만 문제가 된 게 아닌데요. 2020년 트럼프 정부에서도 퇴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틱톡이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선 결국 틱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리고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철회하면서 틱톡은 자유의 몸이 되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와 최근에 일어난 스파이 풍선 등등의 이유로 국가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도 이에 대해 다시 틱톡에 대한 제재를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러한 틱톡에 대한 중국 지분 처리 요구는 상원에서 저번 주에 틱톡 금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나왔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해도 아마 이 법에 대한 법정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의 모회사가 중국 회사이고 유저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건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